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NN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오늘 KBS 경제타임에 출연해서 최근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지금 끝내고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소비자 세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러 가면 방송국에 속한 분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다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맞춰주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세수하고 지우고 자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는데 화장한 김에 네. 줌의 소비자 세상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심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단체들이 원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에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그런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P2P 관련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온라인 투자 연계 사업, 연계 금융에 대한 법이 통과돼서 온라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규제와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뭐 투자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다양한 사모펀드들이 개발이 된다든가 하는 금융의 상품이 굉장히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통일된 법체계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그릇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성명서도 여러 차례 냈고요. 열심히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그 DLF 사태가 얼마 전에 있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한 덕에 8년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독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성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 이 두 개가 독립돼 있어서 건전성을 중심으로 보는 기관은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봐야 되고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조직은 철저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안을 보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조직에 한 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국은 산업 편을 손을 들고 금융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는 이제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금융 당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금융 기관들의 또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법안에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집단소송제죠. 집단소송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기인하게 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 과정을 소비자가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산업 활동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 체계이고, 소비자 운동이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입증 책임의 전환 부분이 약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대신에 징벌적인 과징금 체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또는 예방 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과징금을 정부가 내릴 때 징벌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는 이번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 껍데기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밥도 담고 김치도 담고 국도 담고,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이 발전도 시켜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뭔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뭔가 담을 만한 그릇조차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운동의 주장이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일단 정무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는 주로 다른 법과의 충돌, 이해상충, 형평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법 체계로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본격적인 제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드디어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같이 활동했던 소비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실무자들이 카톡방에서 만세만세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또 그냥 넘어가기가 그런 주제가 바로 LG건조기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 결과 발표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LG건조기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을 개시를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개시를 해서 지난주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그리고 기업 대표, 또 공익 대표, 소비자 대표들이 모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문을 이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결정서가 작성이 되면 14일 이내로 양측 당사자, 기업과 소비자 대표, 양측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 결정서를 받은 양측 당사자는 15일 이내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를 할 수도 있죠.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부는 기업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소비자 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자료 10만 원의 근거를 광고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처음에 LG전자에서 낼 때 해당 건조기가 자동 세척이 된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고,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조금 더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었고, 또 소비자가 자동 세척이 되니까 수동 세척보다는 훨씬 편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이 제품을 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 세척이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일정한 세척수가 모여야만 세척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세척수가 모이기 전까지는 거기에 고여 있는 상태로 있거나 먼지가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밝혀졌고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 LG전자가 이 건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한 부분이 충분하게 소비자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동 세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가 이 광고가 기만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위자료 10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광고는 LG전자의 건조기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 지금 145만 대 정도가 팔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매한 소비자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 소비자 중에 일부는 건조기가 아무 문제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작동도 안 해서 아예 망가진 기계처럼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위자료 10만 원을 결정한 것은 모든 그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 자동 세척 기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LG 건조기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0만 원의 위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런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조사를 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 그러면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했지 그 결과가 소비자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고의 문제를 소비자 배상과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모든 145만 대의 건조기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진짜 이 제품은 정말 심각한 거죠. LG전자같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145만 대를 생산해서 팔았는데 전부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 제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이 제 기능을 못하느냐. 지난번에 8월 28일 날 한국소비자원이 이미 가정 방문을 해서 50가구를 조사를 했죠. 거기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10kg가 넘어가는 대형 건조기,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그리고 가정에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있어서 털 같은 게 많이 날리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건조기에 먼지가 많이 끼이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환경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 제품이 곰팡이도 생기고 악취도 생기고 건조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LG 건조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소비자들의 일부가 굉장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LG전자가 소비자원의 공고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10년 무상 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무상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상 수리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무상 수리를 받는 소비자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소비자는 분명히 피해 사실이 다르죠. 그러면은 무상 수리가 품질을 보증한 그 LG전자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라고 본다면 수리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약속한 대로 제품이 자동 세척도 돼야 되고 건조도 아무 문제 없이 돼야죠. 그런데 현재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나왔는데도 건조가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자동 세척은 뭐 꿈도 못 꾸고 소음은 더 심해진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의 가장 핵심 이슈는
광고 부분은 모든 145만 대에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진짜로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중재안을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입과 환불을 해준다든가 또는 새 제품으로 완전하게 교환을 해준다든가 하는 결정을 해줬어야죠. 현재 무상수리의 결과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약속한 품질로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분쟁 조정의 어떤 결과물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냥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LG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와 상황이 똑같아져 버린 것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쟁 조정의 결과가 좀 약간 핀트가 빗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고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상은 아닌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대부분 다 따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제품의 구입가를 환급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질 보증 기간, 그 세탁기나 건조기는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인데요.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2번 이상 수리를 한 경우,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양한 다른 주제, 다른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한 경우, 그래도 고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과 환불을 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LG전자가 10년 무상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조기에 대해서 적어도 품질 보증을 10년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건조기를 사용하는 10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2번 이상 수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 뭐 콘덴서에 먼지 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조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4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완전하게 고쳐져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리 불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수리 불가 상황에서는 구입과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이었다면 수리 불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규정을 재정리를 하고 LG 건조기에 대해서 수리 불가 상황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수리를 2번 했다. 그런데 자동 세척이 안 되고 또 건조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수리 불가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리 불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G전자에서 구입과 환불 또는 조금 봐줬다 치면 새 제품 교환 정도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광고를 기만적으로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10만 원 위자료는 145만 대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하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척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건조기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별도의 분쟁 조정 결과가 따로 나오고 배상의 조건이 따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하고 있는 무상 수리가 원래 약속한 건조기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명확히 언급을 하고 수리 불가 상태에 대한 규정을 해서 수리 불가로 건조기를 아예 못 쓰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급의 결정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분쟁 조정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만 그런 느낌입니다. 이미 한 번 이제 분쟁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뭐 양측 당사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쪽도 딱히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본사 LG전자의 제품, 건조기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소비자에게 약속한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서 또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수락할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소송까지 갔을 때 그 LG전자가 받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어느 정도 될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에 이게 소송으로 가든지 갈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소비자 소송을 승소하는 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증빙의 과정도 아까 제가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을 실제로 피해자인 소비자가 해야 되는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 소송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더 기기 결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을 소비자들이 좀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드디어 국회의 정의를 통과했다는 것과 LG 건조기 관련해서 집단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소비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